김무성 호가 이제 출범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예. 네, 기대가 돼요. 예, 네. 왜 그런가 하면 종전 그 이제 새누리당 집행부를 보면 그야말로 이 수직적인 관계로 보였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뭐라고 지시를 하면 다이 거기 따라서 움직이고, 물론 개발 시대에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요즘과 같이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움직이면 뭐가 허점이 생기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았었고, 또 대통령께서 이를 추진하실 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서청원 후보도 그랬고 우리 김무성 후보도 그렇고 두 분 다 수평적인 관계를 바꾸겠다.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두 분이 좀 다르셨죠. 서청원 의원 같은 분은 내가 대통령이 나를 많이 신뢰하니까 내가 진짜 그 쓴소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의 위치를 잡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무성 후보는 이제 대표가 되셨지만은 이제 나는 할 말을 하고 살겠다.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당원들이 볼 때는 그 김무성 후보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끌린 거죠. 이쪽이 더 확실하게 믿을만 하다. 저게 바로 우리가 갈 방향이다. 예.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뭐 속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새누리당도 좀 바뀌는구나. 그런 것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계속 일어난 인사 참사에 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왜 이 모양이냐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당이 이제 나서서, 당이라는 건 사실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모아서 그 정부나 청와대에다 전달하는 것도 큰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김무성 호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면 대통령을 보좌를 잘해서 박근혜 정부도 성공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성공하고, 그런 점에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네, 기대가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에요.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원래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아예 기대를 조금 적게 갖는 것도 좋을 거예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김무성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이 기대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지켜볼 만해요. 자, 우리 김경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 없죠, 이쪽 당은. 아닙니까? 예. 정태원 선배님 말씀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기대가 상당히 넘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잘 해주셔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 과정에서 원죄가 있어요. 네. 이 국정원 댓글이라고 하는 이 원죄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지금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만 나오면 온몸을 던져서 방탄으로 막아야 된다. 지금 이 강박관념이나 노이로제에 사실은 휩싸여서 지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세월호 지금 국정조사 할 때 김광진 의원 몇 마디에 대해서 조원진 의원 단단히 받아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국정조사 몇 시간 파행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게 그렇게까지 싸울 만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자, 김무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대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어떤 몸을 던져서 충성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바뀌어갈 것이다. 그리고 양자가 좀 소통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좀 기대와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약간 좀 우려되는 것은 김무성 의원 본인도 사고 자체가 어쨌든 지나치게 좀 보수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현재의 문제점이 가령 어떤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진지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얼마만큼 이분 생각에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충분히 걸고 있습니다. 네, 수평적 관계가 이제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고 뭔가 옳은 소리도 한마디 탁탁 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역시 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지금 왜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당장에 보면 얼마나 벌써 그 박영수 원내대표도 부르고 예. 벌써 당장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다 불러서 점심 먹고 예. 소통의 의지가 청와대가 막 근데 그것까지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당장에 보셔요. 지금 그 김명수 장관 철회했잖아요. 네. 근데 정성근 장관이나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많이 눈에 안 차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사실 호박이 수박 안 되잖아요. 호박은
평균적으로 호박이 아무리 수양을 해도 호박은 호박이죠. 호박이 수박으로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랬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취임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을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처신할 것인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당장에 새 대표가 바뀌고 났으면 뭔가 조금 더 희망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여전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에게 약간 반기를 드는 김무성 대표가 되고 나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좀 더 터프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서 내 권위를 좀 더 세워야 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대통령이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김경진 변호사 장관 청문회 가면 자신 있습니까? 벗기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죠. 아니. 뭐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셔서.